예, 이제 3.8장이고요. 3.8장은 드디어 제일 마지막입니다. 러더에 걸리는 힘이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배 조종에 대한 모델링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하는 거고요. 뭐 이걸로 실제 배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한다. 그 예제는 올려드렸으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죠.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는 이런 거를 했을 때 이제 좀 더 최신의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조종 말고 좀 더 최신 기법의 조종 얘기들을 주로 할 거고요. 학부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그냥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더 개선을 하는 그런 정도로 수업 목표를 잡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컨트롤 포스라고 하는데 사실상 배에서는 방향타죠. 근데 뭐 잠수함이나 어뢰같이 수중에서 움직이는 애는 저런 컨트롤 핀이 여러 개거든요. 뭐 앞에 선수 엘리베이터도 있고 뒤에도 러던가?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좌우로 꺾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6개 정도 들어가요. 판이. 그러니까 그만큼 조종 제어가 복잡해지겠죠.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제 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러더는 기본적으로 2차원 하이드로포일입니다. 단면이에요. 하이드로포일이니까 러더를 몇 도만큼 꺾으면은 들어오는 유동으로 인해서 유동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가겠죠. 그러면은 유동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얘가 힘을 받겠죠. 유동을 지금 어디로 꺾었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던 걸 옆으로 밀어줬으니까 얘는 반작용으로 힘을 뭐 이 정도로 받겠죠. 그러면은 유동 방향에 대해서 아니면은 배의 방향으로 x, y 성분으로 쪼갰다고 칩시다. 얘가 x 방향 성분이고 뭐 여기가 y 방향. 정확히 분해하면 이 정도겠죠.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배에 각각 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y 방향 성분의 힘이 가해지니까 여기에서 배 무게중심까지 거리 벡터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멘트가 작용하죠. 그 모멘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Z방향 회전 모멘트 N이 될 겁니다. 그래서 러더 자체가 배에 가해지는 뭐 영향, 힘 그런 거는 그 별로 물리적으로 복잡하진 않아요. 다만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 뭐 그냥 러더에서 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속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배에서 러더 각도 바꿔가면서 걸리는 힘 재도 되는데 뭐 모형 실험을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럼 우선 첫 번째, 러더에 들어오는 유동의 속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러더에 들어오는 유동. 그냥 생각하기에는 선박 유체역학을 어느 정도 배운 분들의 입장에서는 프로펠러가 돌면은 느리게 들어오는 유동을 프로펠러는 가속을 해서 뒤로 뿜어줍니다. 유동을 뒤로 강하게 밀어주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프로펠러는 추력을 얻죠. 이렇게 얻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속된 유동이 방향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더를 꺾으면은 추진기가 유동을 강하게 밀어낸 게 러더를 만나니까 우리가 리프트 포스에 대해서 혹시 배웠으면 기억하시겠지만은 U 제곱에 비례하는 리프트 포스가 나오나요? 유속이? 유속이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리프트 포스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추진기 뒤에서 작동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은 있겠죠. 들어오는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러더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른 유속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추진기를 지난 유속이 얼마나 빨라졌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알아야 러더에 들어오는 유동의 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모멘텀 디스크 이론이라고 해서 이것도 원래 저항 추진 때 배우는 건데 실제 프로펠러로 놓지 않고요. 뭔가 순간적으로 유동 속도가 증가하는 디스크로 놓습니다. 가상의 디스크로 나요. 그러니까 날개를 지나면서 가속했다고 치고 그럼 이 디스크는 어떤 역할을 하냐? 들어오는 유속 아나요? 앞에서 이렇게 계산한다 했잖아요. 배가 원래 가는 전진 속도 그 다음에 반류비 이렇게 들어오는 유속을 가속을 해준 거예요. 뒤로 뭐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가속을 해줬을 때 반작용은 얼마를 받았냐? 추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력이라는 게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라는 힘의 차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력을 알면은 들어오는 유동이 나가는 유동으로 얼마나 가속되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게 모멘텀 디스크 이론의 핵심입니다. 뭐 이제 그거를 실제 유도하는 거는 원래 저항 추진 수업 때 하는 거고요. 그냥 다 하면은 어떻게 아냐? 들어오는 요속을 나가는 요속, 추진기에 들어오는 요속이랑 추진기를 나가는 요속은 러더 입장에서는 러더에 들어오는 요속이잖아요. 그래서 UR이라고 표현을 해요. 추진기에 들어오는 요속과 추진기에서 나가는 요속의 비율은 뭐 그냥 추력에 대한 함수다라는 거죠. 결국에 추력으로 나가는 만큼, 가속되는 만큼 유동이 빨라졌다. 그래서 모멘텀 디스크 이론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추진기를 들어오는 요속을 알 때 추진기를 나가는 요속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추력도 알아야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러더에 들어오는 속도는 알았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와 드랙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뭐 그냥 하면 되죠. 2분의 1 로 U제곱 동합이고 면적이죠. AR. 러더 면적입니다. 러더. 그 다음에 기울기 그러고 러더 각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저 러더의 단면 뭐 낙하 무슨 포일 그런 거 있잖아요. 걔를 델타만큼 뭐 러더 델타 책에선 델타 R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델타라고 써요. 델타만큼 기울였을 때 리프트 포스가 어떻게 증가하죠? 쭉 증가하다가 뭐 한 15도 정도, 20도인가? 뭐 거기서 이렇게 뿌 떨어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스토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거 특성이 있다면은 0도 근처에서의 기울기. 기울기 있죠? 걔가 이거예요. F알파. 그래서 F알파 곱하기 책에서는 아마 델타라고 썼을 텐데 그냥 다른 논문들이랑 통일하려고 F알파라고 썼어요. 거기에다가 러더 각도 델타라면은 델타일 때, 특정한 갈도일 때 리프트 값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죠? 얘는 기울기, 얘는 방향 타각. 그 다음에 이거는 무차원화된 거를 차원으로 바꿔주니까 원래 이 그래프는 CL인데 2분의 1로 UR 제곱을 곱해주면서 얘가 리프트라는 차원을 가진 힘 차원을 가진 물리량을 바뀌고 뭐 어쨌든 델타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15도나 20도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리프트는 델타에 비례하는 함수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드랙은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델타에 대해서 CD, 드랙 코에피션트 어떻게 나와요? 2차 함수 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차 함수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배 입장에서 가해지는 힘은 방향타의 드랙은 당연히 역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의 길이 방향 앞으로 가는 게 플러스거든요. 근데 드랙이잖아요. 러더는 드랙만 발생하니까 뒤로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뭐 리프트로 인한 거는 Y방향 힘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K방향 모멘트는 이제 러더가 배 무게 중심 축선을 따라서 배치된 게 아니라 걔보다 좀 아래에 있거든요. 선체에서 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더를 꺾으면은 기본적으로 회전도 하는데 요 방향에 모멘트도 발생하는데 롤도 발생해요. 러더를 꺾으면은. 그래서 군함 같은 경우는 러더를 오히려 컨트롤을 해가지고 롤을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항의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건 좌표계 문제예요. 그 다음에 모멘트로 인한 회전도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드랙이랑 리프트랑 둘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YR이라는 거는 러더가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때 러더 두 개면은 무게중심에서 Y축 방향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드래그로 인한 모멘트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드래그로 인한 요 방향 모멘트가. 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다뤘던 러더의 그런 모델링이고요. 그 저번에 논문 리뷰한 것도 모델링 있죠. 러더 모델링 있습니다. 걔를 뭐 들고 와서 보셔도 되고요. 뭘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러더가 그놈이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한 거는 MMG 모델에서는 그럼 러더의 모델링을 어떻게 했냐. 조금 더 복잡하게 합니다. 기본 내용은 그 텍스트북에 있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한글 논문에 다룬 내용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뭐 조금 더 고려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우선 방향타에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지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유동을 받으면은 거기로 인해서 얘가 발생하는 그 네트 포스라고 할까요? 드래그랑 리프트 다 합치면 뭔가 힘 하나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걸 FN이라고 하고요. 결국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 FN을 구할 수 있냐? 방향타에 대해서 FN을 구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방향타와 선체의 상호작용 항들을 구할 수 있냐라는 게 됩니다. 그 항들을 각각 구하는 것들을 이제 책에서, 그 MMG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되게 그 논문 하나에서만 딱 끝나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고요. 뭐 이 논문을 찾아라, 저 논문을 찾아라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AH나 TR 같은 거 여러분들 그 한글 논문이나 찾아보면 값 나오거든요. 그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별 차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AH, XH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일종의 상수로 보시면 됩니다. XR은 배 중앙에서 러더까지의 거리, X방향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100일에 0.5예요. 그건 당연하죠. 방향까지 얘기하자면은 마이너스겠죠. 선미 쪽이니까. 이거 그냥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XH는 원래는 XR이랑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좀 다르대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XH라고 따로 표현을 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XR이랑 적어도 우리 수업 정도 수준에서는 같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FN, 지압력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요건 이미 알죠? 동압 곱하기 면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뭐 이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주로 리프트를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 러더 물론 드랙 있습니다. 방향 꺾으면 꺾은 만큼 드랙 발생하는데 굳이 뭐 전체 배 입장에서는 큰 저항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항은 되게 그냥 무시를 한다라는 게 MMG 모델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29면은 여기 드랙이랑 관련된 뭐 델타 제곱이라거나 전혀 없잖아요. 그냥 리프트의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프트만 다룬다라고 아시면 되죠.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러더에 들어오는 유동 속도는 어떻게 되냐? 이게 여러분들 그 아까 앞에서 봤던 책하고 좀 다른데 책에서는 순전히 X방향 유속만 봤어요. 모멘텀 디스크를 가지고. X방향 유속만 봤는데 MMG에서는 X방향 물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Y방향 유속에 대한 합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Y방향 유속 대충 어떻게 나올까요? 이미 앞에서 프로펠러에서 했었죠. 프로펠러 위치, 크로스 프로덕트, 선체 회전으로 인한 거. 뭐 그런 것들이 추가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선회를 하고 있을 때는 옆으로 들어오는 유속이 있으니까 걔까지 고려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타가 실제로 받는 각도, 방향타의 실제 받은 각은 그냥 방향타를 꺾었다가 아니라 이제 배가 선회를 하고 있을 때 방향타에 들어오는 유속의 각도를 여러분들 알고 싶다면 유속이 이렇게 들어오진 않을 거잖아요. 이거 아닐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배 자체가 갖는 어느 방향이냐? 이쪽으로 돌고 있으면은 배 자체가 갖는 드리프트 앵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유동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뱉어요. 여기서 여기로. 원래 유동이 갖는 선체가 갖는 드리프트 앵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데서 추가로 발생하는 받은각들이 있어서 유효 받은각은 지금 알파 R이라고 썼는데 얘는 델타랑은 러더를 몇 도로 꺾었냐와는 좀 다른 값이 될 거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델타 빼기 UR 오버 VR이 되는 거죠. UR은 아까 앞에서 구하는 법 안 알려줬나? 이걸로 구하시면 돼요. UR은 여기 모멘텀 디스크로 구하시면 되고요. VR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좀 더 복잡한 모델 쓰고 싶다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종 모델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 조종 모델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걸 찾았을지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하지만 정확해서 마음에 드는 걸 찾았을지 그건 그냥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뭐 물론 정확하면 한 게 필요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뭐 수업인데 굳이 꼭 아주 정확한 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더 고생하는 거는 원치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 VR 아까 옆으로 들어오는 유동 속도 어떻게 구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아까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XR 크로스 프로덕트 R 그 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는 실제 배사항각이고 좌표계 문제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러더에 대해서 XR이라고 계산하는데 실험을 하면 또 은근히 안 맞는데요. 그게 실험 데이터랑 그냥 요 수식이랑 비교하면 안 맞는다고 해서 XR 대신에 LR이라는 다른 길이 차원 값을 들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실제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업로드한 그 MMG 모델 논문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굳이 그걸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냥 위에 거 식으로 갖다 쓰세요, 편하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면은 UR에 대해 뭐가 나오냐, 뭐 이런 식의 좀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냥 제 생각에는 얘만 갖다 써도 될 것 같고요. 모멘텀 디스크식이에요, 얘가. 모멘텀 디스크항이고 추가로 붙는 것들이 뭐냐, 에타는 이제 프로펠러 다이어미터와 러더 스팬 문제인데 그게 왜 나오냐면요. 프로펠러가 있고 러더가 프로펠러보다 일반적으로 길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유동이 가속되어 오는 부분은 여기뿐이고요. 위쪽은 그냥 뭐 1 빼기 WP랑 사실상 같은 속도 유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래는 빠르게 들어오고 위는 좀 천천히 들어오거든요. 프로펠러 영향을 안 받아서 그냥 느린 유속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더 전체 길이에 걸쳐서는 뭐 항상 빠른 유속, 모멘텀 디스크에서 나온 빠른 유속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제로 에타 항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카파 항은 프로펠러 들어오는 유속과 러더 들어오는 유속 간의 속도 비예요. 아까 앞에서 똑같은 거 했었죠? 그 모멘텀 디스크 얘기하면서 뭐 그거랑 비슷한데 뭐 실험으로 구하든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프로펠러 추진기와 러더에 대한 모델링을 교과서에 대한 거랑 MMG 모델에 대한 거를 나눠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리뷰했던 한글 논문에서 다룬 모델링도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모델링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뭐 물론 간단한 거 쓰시는 게 수업에선 제일 편한데 그래도 얘는 이런 걸 추가 생각했구나, 얘는 저런 거를 봤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은 많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